백스윙, 백스윙 전체적으로 궤도랑 궤도랑 문제점. 문제점. 우선 궤도부터. 우리가 이제 어드레스를 잡고 이렇게 서잖아. 네. 서면 이렇게 내가 서야 잘 보이지. 네. 이렇게 섰다 치면 이 손의 위치가 있을 거잖아. 그러면 뭐 봤을 때 이제 턱 아래쪽에 떨어지는 손 위치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하는데, 뭐 이 또한 뭐 팔 길이나 다리 길이나 뭐 상체 길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니까 그건 떠나서 잡고 섰을 때 이제 백스윙을 하게 되잖아. 그러면 이게 이 손의 위치가 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. 뭐 예를 들어서 앞쪽으로 간다든지 음. 뒤로 온다든지 아니면 높아진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. 그러면 높아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오른팔 힘으로 이렇게 당겨 올리는 사람들이 높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고, 그 다음에 뭐 바깥쪽으로 틀어지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의 스윙이 많아지지. 이제 바깥쪽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헤드 무게하고 내 손하고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. 그래서 앞쪽으로 간다고 해서 앞으로 채가 올라오는 경우보다는 밖으로 하면서 손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백스윙 했을 때 뭐 처지는 케이스들 그런 것도 있고, 뭐 처지기 싫으니까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만 히 없는 사람도 있고, 이런 사람도 있고, 이제 안쪽으로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손 모양은 그대로 가서 안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안으로 틀어지는 사람도 있는데, 안으로 갔을 때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크로스오버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서, 연습을 할 때 잡고 서가지고 허리춤 왔을 때는 손 위치보다는 헤드가 바로 있거나 아니면 약간 앞쪽에 있는 게 좋다고 보면 되거든. 틀어지지 않게끔. 틀어지면 이제 헤드는 무조건 열리는 거니까. 음. 그대로 들어가면 이제 슬라이스고, 그거에 또 대한 반대 보상 동작으로 확 감는 그런 형태가 많으니까 테이크백 했을 때 위치를 좀 잘 만드는 게 좋지. 그래서 손을 빼는 라인이 일단 중요하다는 거네요. 그렇지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섰다 치면은, 그러니까 영상들을 요즘은 많이들 촬영하시잖아, 아마추어 분들도. 그러니까 일단 측면에서 잘 찍어야 돼. 음.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. 이렇게 서 있을 때 각도랑 똑같이 옆이라도 내가 여기 서 있을 때 각도가 다르게 보일 거잖아. 그쵸. 그러니까 어드레스 했을 때 카메라 라인이 내 손 옆 라인하고 같은 위치면 제일 좋지. 그래서 백스윙을 올렸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일자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, 잘 모르겠다 그럼 이걸 그대로 놔본다 생각하면 되거든. 음. 그러면 이제 클럽 위치하고 발 위치하고 좀 올라가는 각도가 좀 더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잡고 올렸을 때까지, 여기까지 네. 올렸으면 여기서 이제 손목이 이제 꺾이면서 이제 올라오겠지. 올라오는데 너무 안 꺾는 사람도 있고, 음. 혹은 또 너무 많이 꺾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간이 제일 좋지. 중간이 제일 좋지. 제일 좋죠. 중간이 제일 좋은데,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L2를 많이 하는데 L자 모양에서 최대한 뭐라 그럴까, 뭐 이런 90도 각도 음. 정도가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백스윙을 이렇게 올렸을 때 90도가 나왔잖아. 그러면 이때 이미 상체 움직임은 꽤 많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, 회전량이. 근데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이걸 올리면서 올리게 되면 상체가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 어깨 라인 좀 올랐을 때 이미 거의 회전의 한 80% 이상은 되었다 생각하고, 그 다음에는 약간만 회전해주면서 손목을 넘긴다 음. 생각해주면은 백스윙은 적당한 사이즈가 나올 것 같고, 그 다음에 백스윙에서 궤도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스윙 크기잖아. 그쵸.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. 뭐 아이언 같은 경우는 수평을 꼭 맞추려고 하진 않아. 음. 오히려 약간 못 미치게끔 가져가려고 하는데, 그렇게 해둬야 나중에 드라이버를 했을 때 뭐 수평이 되던지가 될 것 같은데, 이거 아이언을 수평을 맞추면 드라이버는 웬만하면 다 넘어가. 오버스윙이 나오네요. 그래서 아이언은 한 80% 정도만 백스윙을 하려고 하고, 80%를 한다고 생각하고 드라이버를 하면 거의 100%. 100%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오버스윙 케이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코킹이 많이 돼서 나오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, 아니면은 이 팔이 접히면서 머리 뒤로 숨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보통 이렇게 팔이 많이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특징이 팔꿈치가 모인 상태에서는 팔이 많이 갈 수가 없어. 결국 이런 식으로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. 음.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L자 90도 정도에서 친다고 생각을 하면 이 팔꿈치가 빠지기 전이라서
왼팔도 펴질 수가 있고 오버스윙도 안 될 수도 있고, 반대로 이제 손목을 거의 하나도 안 꺾는다 생각, 이걸 이렇게 뻗고 있다는 생각으로 올리는 게 좋지.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치더라도 거의 다 올라가 있는 할 건 경우가 다 많으니까 할 건 다 하죠. 굳이 더 많이 꺾어 올리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그다음에 이제 영상을 찍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거지. 제일 많이 드는 게 프로님 저는 정말 올리다 말았어요 하는데 다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.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뭐 스윙의 크기가 한 3분의 2 정도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찍어봤더니 다 올라갔어. 그러면 3분의 2만 올려야 되는 거야. 음.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 올렸는데 이만큼 가 있으면은 이만큼 갭차가 느낌이 이제 줄어들 때까지는 이제 그 동작으로 연습을 좀 계속 해놔야지. 신경을 계속 써줘야 되네요. 그러고 백스윙을 좀 줄이거나 할 때는 팔에 힘을 좀 많이 들어가.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. 왜냐면 하면 바로 넘어가 버리니까. 어. 그래서 할 때 무슨 뭐를 좀 주의하면 좋냐면 템포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습관이란 말이야. 음. 그러니까 내가 좋은 템포,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템포대로 가면은 그 동작이 또 나올 수가 있어. 그래서 차라리 조금 늦추더라도 조금 내가 컨트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리듬으로 좀 치면서 그 동작이 이제 어색한 느낌이 좀 줄어들 때, 그때 내가 원래 하던 리듬대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.